정말 힘든 하루입니다. 네, 12월 첫째 주 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네, 첫 월요일은 아니고요. 12월 첫째 주 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뭐 의미를 부여하자는 건 아닙니다. 12월 7일 월요일이고요. 장후 디브리핑 일간 간담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KPM테크 그리고 비보존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장중에 보시면 한일진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응이 없었고 KPM테크가 12시가 좀 넘어서면서 쭉 이렇게 올라섰어요. 그리고 텔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시가 넘어서면서 쭉 올랐죠.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의미를 부여할 만큼 뭐 상승은 아니에요. 전혀 뭐 이 정도는 뉴스가 없어도 뭐 이 정도는 상승할 수 있죠.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가 12시 넘어서면서 쭉쭉 이렇게 올랐습니다. 장중에 12%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빠져서 4.5% 정도로 마무리 지었어요. 코스닥 지수는 11시 정도에 완전 저점을 찍었다가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조만간은 1000포인트도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주식 외에도 뭐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때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 제가 오늘 오전에도 낮에도 이렇게 영상을 한 편 올렸었는데 비보존 헬스케어 발 뉴스입니다. 지금 오피란제린 관련 소식에 있어서는 비보존과 비보존 헬스케어가 상당히 빠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대장주로 이렇게 오피란제린의 대장주로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텔콘 하나만 이렇게 반응을 보였었는데 주사제 판권을 KPM테크가 가져가면서 KPM테크도 이슈에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권을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국내 권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8월 9월 정도에 계약을 하면서 이슈를 가져왔고, 그리고 오늘 공식적인 자료도 비보존 헬스케어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임상, 그러니까 리보세란 HLB랑 비유를 해보자면, 제가 HLB를 가지고 있으니까 HLB랑 비유를 해보자면 HLB는 리보세라닙 항암제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이 항암제 이슈가 중국에서의 판권, 그리고 국내에서의 판권,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 판권이 있는데, 글로벌 판권은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판권은 어드벤처 연구소라는 데서 가지고 있었고, 중국 판권은 항서제약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HLB에서 가져왔습니다. 샀어요. 사서 오늘부로 이제 계약이 완벽하게 성사가 됐는데, 그 중에 모든 권리를 HLB가 가져왔는데, 그 중에 국내 우리나라에 대한 HLB의 권한을 HLB 생명과학에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팔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내 이슈에 있어서는 HLB 생명과학이 더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HLB가 좀 미적지근하면 HLB 주주들은 좀 화를 내죠. 그러니까 텔콤과 휴머니젠 렌질루맙 이슈에 있어서 텔콤과 KPM테크의 어떤 관계, 그거랑도 비슷하고, 오피란제린 이슈에 있어서 텔콤과 비보존 헬스케어와의 관계, 그거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국내에서 식약처에다가 임상 3상을 진행하겠다, IND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행 계획을 접수를 했고 3일날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1월 정도에 승인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3에서 4월경에 첫 환자 투약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4분기 정도에는 임상이 완료될 걸로 전망이 된다.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리고 대상 환자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엄지건망류라고 해서 발가락 수술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발가락 수술이면 사실 코로나나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원 가서 수술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에이, 코로나 때문에 귀찮은데 뭐하러 해, 그냥 안 걸어 다닐래, 요새 그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 이러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해당 수술을 받는 환자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환자, 임상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국내 임상 같은 경우에는 대장 절제술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장암이 있다든지 대장 절제술을 할 정도면 상당히
긴박한 어떤 사람들이죠.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환자 모집하기도 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과하게 투여해서 오피란제린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을 못했다, 뭐 그런 잡소리를 해대던데, 이번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좀 더 소량으로 투여해서 오피란제린의 그 효과성을 좀 더 보기 쉽게, 판독하기 쉽게 이렇게 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뭐 내년 4분기 정도에나 뭐 완성된다고 하니까 시간을 더 버는 거죠. 항상 이 시간이 돈이죠. 이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미적지근할 것 같고요. 혹은 국내 임상이 어쨌든 재개됐다는 거, 오피란제린 관련해서 완전 홀딩이었는데 재개됐다는 거, 그 이슈 하나만으로도 뭐 텔콤, KPM테크,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 뭐 얘네들은 조금씩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렌질루맙 관련 이슈인데, 우리나라에도 기사화가 됐었어요. 루디 줄리아니, 한때 뉴욕시 시장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뉴욕시 시장도 했었고, 미국에서 완전 그 친 트럼프파 인물이죠. 이분이 코로나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워싱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이 렌질루맙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해요.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루디 줄리아니 in hospital after testing positive for COVID-19. 병원에 있는 루디 줄리아니가 진단을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다. 줄리아니 was admitted to Bethesda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그러니까 줄리아니는 메드스타 조지타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메드스타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는 코로나19 그 휴머니젠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임상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워싱턴에 있는 이건가요? 이거죠. 워싱턴에 있는 메드스타 워싱턴 하스피털 센터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입원했고, 렌질루맙을 투여받을지는 모르죠. 당연히 모르고 랜덤 임상이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이 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또 하진 않을 겁니다. 환자들의 보호자랑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뭐 이런 내용은 접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접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 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혹은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 그 뭐 부작용 그렇게 없다고 하면 나도 한번 맞아보겠다, 그래서 잘 되면 좀 트럼프 홍보도 좀 해주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뭔가 약이 알려지는 계기가 약간이라도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딱 두 종목 있는데, HLB랑 텔콘 두 종목인데,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1% 상승을 했고, 또 한 종목은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하는데 뭐 비중은 텔콘이 훨씬 높다 보니까 크게 뭐 체감도 별로 안 됩니다. 안 되기도 하고, 바이오주, 특히 코로나 치료제주들이 전부 진단시약,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백신, 모든 코로나 관련주는 지금 다 오르고 있고 증시 자체가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근데 텔콘 참 진짜 사람 지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드네요, 그죠? 이 주주 게시판 보면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장후 디브리핑 시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따 저녁에 제가 생방송을 아마 하게 되면 그때 한 번씩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